지역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인천시가 제2 인천의료원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연말 인천시는 부평구 산곡동을 제2 인천의료원 예정지로 꼽았는데요. 그 조사 결과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도 제2의료원 건립 방향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공공의대 건립 등 인천의료시설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져 왔는데요. 제2의료원 건립을 중심으로 인천시의 의료복지 현황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김종득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과 한성희 건강과 나눔 상임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부평구 그 미군 기지가 있던 자리 캠프마켓 부지 일부에 제2의료원을 들여놓는 게 어떻겠냐 하는 내용의 인천시 계획이 나온 건데 일단 두 분은 이 지정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일단 그 한숨을 돌렸다고 생각을 하고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2 의료원은 이제 부지 선정이 가장 그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거든요. 현재 그 인천 의료원 병상이 가동률이 42.5% 불과한 이유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가장 큰 이유였지만은 접근성의 문제가 그 아주 심각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경영의 주요 원인도 문제가 되지만은 우수한 의료진도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질을 높은 그 의료를 갖다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환자들을 감소하는 유발하는 악순환이 이어졌고, 그다음에 부평구 캠프마켓으로 부지가 정해져 접근성 문제 많은 그런 부분을 해결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처음에 9개 후보지에서 6개로 압축이 됐고 거기에서 이제 캠프마켓 부지가 최종 선정이 됐잖아요. 제2 인천의료원을 만들게 되면은 국가 재정이나 시 재정이 굉장히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하고 마찬가지로 배우 인구와 접근성 등의 이용 편의성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선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아주 개인적인 소회로는 제가 사는 곳하고 정말 가깝습니다. 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내 쪽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곡동 주민이셨군요. 네. 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 발표 직전까지 부지에 대한 이야기나 보도들이 많았어요. 네. 뭐 서구 이야기, 계양구 이야기. 네. 예, 근데 부평구를 주목하는 언론들은 제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산곡동이 선정됐던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번 보고에서 부지보다는 규모에 그 초점이 맞춰졌어요. 그 이유는 이제 중간 용역 보고서에서도 부지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관점의 접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 예비 타당성 조사에 있어서도 부지는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공공의료에 그 없는 그 의료원이 없는 곳이 이제 광역시가 이제 3개가 있어요. 예. 광주, 울산, 대전입니다. 예. 이 중에 광주 의료원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12월에 이제 발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이중 그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을 보강해서 4월에 재발표를 할 예정인데 그만큼 경제성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인천 제2의료원의 경우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를 감안해서 부지를 선정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용역 결과에 예타를 가장 높게 산출했어요. 그 1.0이 되면은 이익이 나는 것인데 1.2. 그래서 부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캠프마켓 그 부지는 미군 기지 반환을 통해 부지 확보의 용이성, 높은 접근성 및 인구 밀집도 등을 감안하여 경제성 면에서 큰 장점이 있고 이를 감안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 준공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면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예.
다른 경쟁 시군의 후보지와 비교해서 좀 원도심 인구 밀집 지역이 좀 유리하게 작용했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사실 공공의료 취약성이 또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또 반증이 아닐까로 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지금 이사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나요?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최종 결과가 발표됐잖아요. 비식값이 이제 1이 넘으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데, 용역 결과에서 400병상의 경우로 이제 설립을 했을 때는 비식값이 1.229로 나오고요. 500병상일 경우에는 1.267로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경제적, 정책적인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사업이라는 의미인데요. 부평구의 공공의료 인프라가 크게 한몫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평 지역 굉장히 부족합니다. 정부 정책상 부평구는 계양구와 함께 동북 진료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이 부평에 있긴 하지만 여기는 산재 환자를 특화해서 진료하는 특수 목적 공공병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천의 중진료권의 상황을 보면 중부 진료권에는 인천의료원이 있고 남부 진료권에는 인천 적십자병원이 공공병원으로 있고 이 병원들이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진료권의 공공병원을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둔다는 정부 방침상 굉장히 적합한 선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기반 시설의 중요성은 우리가 공감하고 있는데 일단 그 해당 지역에서 그 발표가 난 직후에 뭐 지금까지도 사실 뭐 그렇게 반기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주민 설명회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시선도 있고 이런 표정들은 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주민설명회 등의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우선 말씀드릴 것은 어제 발표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바로 제1의원이 설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요. 우선 이 시에서는 용역 결과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를 확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좀 거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신청을 좀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선정이 된 후에도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1년 정도의 시간이 또 걸리게 되고요. 그 조사 결과에서 비식값이 잘 나와야 이제 국회 예산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제 과정이 쭉 가게 되는데요.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야 겨우 실시 설계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게 빨라야지 2024년 정도 이렇게 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제2의료원의 경우에 그러니까 혐오 시설이나 위험 시설이 아니어서 주민 공청회가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설립 전에 당연히 주민 의견을 확인하고 반영하는 단계를 당연히 거치실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은 제2인천의료원에서 지금 산정하고 있는 진료 수준인데요. 제2인천의료원은 최소 400에서 500병상 규모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상, 암, 심뇌혈관, 중증 응급, 재활까지 모두 진료가 가능한 거의 대학병원급의 진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의료비 절감 효과, 그다음에 양질의 고용 개선 효과 또한 굉장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필요한 이유를 함께 좀 설명해 주셨는데 네. 사실 이제 인천에는 인천의료원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제2의료원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공공의료 서비스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였을 그렇죠. 텐데 네. 관련 세미나나 정책 논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네. 예.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얼마나 왜 더 필요하다고? 그 이제 공공의료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만에 그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저는 이제 제 지역구가 이제 계양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부평으로 이제 그 정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십니까? 네. 네. 그러나 이제 계양구는 이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게 현실의 뭐 예. 부분에 맞잖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반면 부평은 이제 주요 그 진료 권역이 계양구, 그다음에 부평구, 미추홀구까지 모두 30분 이내에 진료가 이제 가능한 부분이 강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또한 장기적으로 인천의 중진료권 의료 기관 현황 및 계획을 보면은
중구는 이제 인천의료원과 인하대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연수구는 세브란스 병원 유치 계획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남동구는 이제 길병원이 있고, 서구에는 저 청라의료타운이 지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감안하여 동부권 지역인 부평 캠프마켓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예. 지금 규모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그 내용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규모가 좀 가장 적절하다고 보세요? 또 이게 또 어떤 방향을 갖추고 또 준비를 해야 될까요? 사실상 아까도 우리 예. 한성희 상임이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400병상 그다음에 500병상 나오는데 예. 당연히 500병상 이상이 예. 돼야만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방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규모 이상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사님. 지금 인천 의료원 얘기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천에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얼마나 또 중요하게 좀 봐야 될까요? 그 길병원하고 인천 성모병원에서 소아과 입원 중단했었던 이 사태 기억하실 그렇죠. 거예요. 이게 네. 작년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예. 계속 이제 인천 시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사건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견됐었던 상황입니다. 우선 인구 1000명당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OECD 평균도 미치지를 못해요. 예. 그런 상황이 있고 최근 5년간의 필수 진료과를 지원한 의사 수를 보면 전공의 충원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하고 네. 이분들을 양성할 수 있는 공공의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몇 년 사이에 불거진 게 아니고요. 의사 수 부족하다는 거는 10년 전부터 이야기를 예. 계속 하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예. 일단 인천의료원의 뭐 입지 필요성 또 공공의료의 인프라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뭐 공공의대 필요성 얘기까지 했습니다. 일단 의료진을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공공의대가 또 생긴다고 해서 이런 걱정들을 좀 덜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의료진 부족의 문제는 우리 인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최근 속초의료원의 경우에도 의사 연봉을 4억까지 올려주겠다고 이제 공고를 냈어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의료원의 경우에도 의사 정원이 45명이에요. 근데 현재 39명만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더욱이 정형외과, 마취 통증과 의사가 한 명밖에 없어요. 예. 네. 근데 이탈에 대한 우려가 아주 예. 심각할 정도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은 의료진 수급에 도움이 어떠한 정책이라도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그래서 필수 의료과에 대한 공공 정책수가 지원도 필요하고 공공 임상 교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인 보완이 수반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장기적으로 필수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립 공공의대 설립하고 지역사회에서 의료 양성을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사님, 공공의대라는 그런 인프라가 생기면 네. 지금 이런 우려를 덜 수 있다고 봐도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우려가 좀 많으시잖아요. 이게 실제로 공공의대에서 수련을 받고 나온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의사로 일을 계속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공공의대 설립을 해서 의사 인력을 배출했었던 다른 나라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 이제 비슷한 사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6년이 지나고 나서도 이분들이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그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연초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인천을 와서 의료 취약, 또 의료 격차, 또 완화, 뭐 여러 가지 규제 혁신 방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좀 공공의대 또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설립 기대 좀 탄력을 받을까요? 이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그만큼 이제 의사협회의 반발이 심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료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사들이 더욱 절감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공공의대 그 설립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그 논의가 다시 재개가 될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님 발표 또한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어제 있었던 영역 보고에서도 의미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7%가 제2인천의료원 설립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고 86.6%가 설립 시 제2의료원을 이용하겠다. 공공의료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정말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정부도 의사협회도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지 못할 것이고요. 이번이야말로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서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이사님 지금 그 공공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역사회에서 많이 논의를 해오셨을 텐데 시의회의 어떤 논의 자리도 많이 있었죠. 지금 같이 나오셨는데 네. 공교롭게도 네. 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주시길 바랍니까? 우선 제1의원 설립으로 힘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 인천의료원 방문하셨을 때 유정복 시장님이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비 지원 상향 이런 것들을 요청하셨는데요. 인천시의회에서도 이 의료원 건립을 위해서 이 예타 조사 면제를 위한 의뢰 결의문 같은 것들을 좀 채택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주민과의 접점을 만들어서 제2의료원 설립 필요성을 확산하는 중요한 역할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인천이 의료 취역지라고 하는 진짜 이해 안 되는 결과가 좀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치료 가능한 사망률, 의사 수도 부족하고 공공병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결과를 뒤집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 시민은 적정한 병원비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가기가 어렵고 병원을 가도 의사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치료를 받으면 생존 가능하신 분들의 사망률이 높다는 이런 최악의 보건지표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민의를 대변하시는 분들이니만큼 그 역할과 행보에 있어서 인천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저희가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인천시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까지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에 제2의료원 설립을 공약을 내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그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시의 정문화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또한 다가오는 그 총선 앞에 두고 각 정당 대표들이 공약에 제2인천의료원 예비 타당성 면제를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서부산, 그다음에 대전, 서부 경남 의료원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와의 차별점과 공통점이 무엇이 있는지 면밀하게 비교 분석해서 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시의회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들을 찾고 또 관계기관과 그 소통과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두 분께서 오늘 자세히 좀 의견을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일단 부지를 인천시가 지난해 말에 선정을 했고, 그리고 정부에 또 추진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 이제 경제성이 있다. 인천의료원 부평 캠프마켓 부지에 제2인천의료원을 설립하는데 경제성이 있다까지 지금 의견이 지금 절차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예, 이후 나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소식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